네, 먼저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12.3 불법 내란 계엄을 겪으면서 국방부는 군의 정체성 혼란과 무너진 우리 군의 기강과 사기를 빠르게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차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범이자 주동자인 군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 무너뜨린 우리 국군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64년간 군 순혈주의에 갇혀 있던 국방부의 문민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앞으로 군의 문민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민 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법에 문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문민 통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군의 실질적인 문민화가 곧 국방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국방개혁법을 제정할 때부터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그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미 이 국방개혁법에 군의 문민화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여 년 동안 군의 문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자 또 국방위에서 5선 국회의원이시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이게 행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잘못일까요? 어디의 잘못일까요? 사실 국방 문민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에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주국가는 문민 국방장관이 거의 90%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빼놓고는 다 문민 국방장관이 독일이나 포르투갈은 여성이 문민 장관을 국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한반도 영내에 고려해서 문민 장관이 그동안 지난한 숙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국방개혁법이 그동안 군순혈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군순혈주의 아래서 오히려 사문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군인공무기본법의 5조에 국군의 강령이 있고 거기에는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동안 국민의 군대 육성은 조금 등한시하고 국방개혁법에 민간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민간 구성 비율 이런 거를 숫자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으로 좀 추진하는 데 급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군대가 아니었기에 이번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 군이 민주주의 원칙 하에 군사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군의 문민화는 무엇입니까? 장관으로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네, 대부분의 정치 군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군은 국가에 헌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정치 군인에 의해서 오염돼 있는 것이죠. 국방문민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군을 통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문민 통제고 국방 문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지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군 문민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 인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 번째로 우리 군이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 인사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군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저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문민화 아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민간인 획득 목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개혁법에 의하면은 왜 국방부 자원의 70% 이상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게 물어봤더니 이 70%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김용현, 육사 37기 신원식, 육사 40기 이종섭 다 전역 후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육사 순혈주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문민화 국방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단기 사병 출신의 국방 전문가인 안 후보님이야말로 진정한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국방부 자원의 70% 이상을 이미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웠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문민화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70% 안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문민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필수직위에 우리 현역 군인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전역 후에 리타이어해서 현역 군인이 제대를 한 다음에 그분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서 그 자리에 보임해야 될 그럴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7대 3의 비율은 맞습니다만은 바로 전직을 하고 제복을 입고 다시 그 다음날 사복을 입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필수직위들은 그의 군에 왜냐하면은요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를 공군 장군 육군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병과는 전문적으로 알지만은 타 병과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합참은 2대 1대 1인데 이제 준 4군 체제가 되는 해병대가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 인사 강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의사결정론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관이나 정책실장, 전략실장, 또 국방부의 여러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군 출신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 육군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입니다. 지금 이러한 국방부 현실을 보면은 문민 기반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은 인사 변화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국방부 장차관, 실장급 그리고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장의 군 전역 후 2, 3년간 임용을 제한해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국방혁신 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동의합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 투명성 강화 문제인데요.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잘 주지 않더라고요.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우스갯소리로 국방부는 점심 식단표까지 군사기밀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이런 경험을 또 후보자께서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나 여기에 국방위원님들이 그 의정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대한 이해, 뭐 군사 전략이라든지 전략 소요라든지 또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지 사실은 또 예산도 잘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통제 기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권력이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쪽 자리에 가셔서도 이거 군사기밀이다라고 해서 정보를 잘 안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또 입법부가 국방부를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12.3 불법 내란 계엄을 경험하면서 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죠.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보면서 육군 참모총장인지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이 군 인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지 그 입장을 잠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군 총장의 그 청문회는 군의 책임성과 준비성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총장이 될 사람은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은 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시행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좀 밟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체 해병 순직 2주기가 다가오면서 군 사법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제야 최해병 순직 사건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2년 만에 직무정지했습니다. 만약에 이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때처럼 군 사법 권력을 오남용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국방부 장관의 인사 조치를 제외하고는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자인 장성급 장교를 제외하면 군 판사와 군 검사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국방부 검찰단장이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 판사 및 군 검사의 군 사법 권력 오남용에도 제3의 기관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6월에 군 판사 및 군 검사를 고위 공직자에 포함해서 이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해서 무소불위의 군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정관이 되면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감시 감독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방첩사가 있고 또 조사본부가 있고 또 감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느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촘촘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국방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면과 또 서면 저 역시 먼저 여야를 넘어서 특히 야당 의원님께 소통을 하는 것을 제2 원칙으로 삼고 오지 말아갈 때까지 자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서 문민 통제 강화와 국민의 군대 재건 제가 매우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 문민화와 관련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군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재 의원님께서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후보자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국회 들어오기 전에 대학 교수였는데요. 근데 국방부의 그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교육 체계를 보니까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 있어야지 낙제점을 줍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인 스스로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개념도 부족하고 교육 체계도 부족하고 또 군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판단할 그리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계 정립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군인이 스스로가 민주시민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환경과 체계 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필요성은 우리가 이미 12.3 불법 내란 계엄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국회 선관위 진입에 김용현 장관 등 계엄 수뇌부들의 위법한 명령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군의 민주주의 교육이 너무 부재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교육자여서 또 사관학교들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2024년에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그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없죠. 제외됐고, 또 공군사관학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국제관계학과에서 그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수업이 있을 뿐이고, 간암사관학교에서는 민주시민과 그 민주사회와 시민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필수는 아니고 또 교양 선택 과목이더라고요. 후보자가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를 책임질 지휘관이 될 사관학교 생도 교육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군복 입은 시민이 아닌 군 순혈주의에 갇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면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군의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정상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